세금 문제가 그야말로 뜨거운 감자죠. 국회발 뜨거운 감자, 종부세와 상속세 같은 이 세제 개편이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네, 대통령실이 중장기 숙제까지 언급했지만 당장 나라 살림과 경제 활력, 또 야당 협조까지 고려해서 다음 달까지 세법 개정안을 마련해야 하는데 기획재정부 수장의 선택은 어떨까요?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우리나라 경제사령탑. 우리 경제 좀 어떻습니까? 요즘 뭐 지표상으로는 조금 회복 조짐이 있습니다. 조금 회복 조짐 보이고 있는 그렇지만 겁니까? 국민들께서 느끼시기엔 아직 부족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애를 좀 많이 써주시고요. 네. 오늘 첫 질문으로 대통령과 함께 그 중앙아시아 경제협력 이야기 좀 하려고 하는데 네, 중앙아시아 3개국, 3개국 순방할 때 같이 가셨나요? 네, 같습니다. 예, 어땠습니까? 저희가 이제 말로만 듣던 지금 최근에 여러 가지로 공급망 위기이고 그다음에 공급망 위기 그다음에 또 복합 위기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예. 과정에서 중앙아시아의 어떤 전략적, 지정학적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근데 많은 나라들이 그 중앙아시아에 있는 나라들한테 러브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면 거기가 이제 러시아하고 중국도 가깝지만 자원하고 또 에너지 부국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에너지하고 핵심 광물이 많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나 돼요? 거기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게? 품목마다 다른데 예. 전체적으로 그 나라가 GDP는 전 세계에 굉장히 미미하거든요. 근데 에너지 자원하고 그걸 다 합치면 상당히 많습니다. 한 전 세계 2%가 넘더라고요. 굉장히 많은 그래요? 거죠. 네, 예. 네. 이미 보도가 됐습니다만 우즈베키스탄에 처음으로 한국 고속철 차량 수출이 성사가 됐어요. 어떤 의미로 봐야 할까요? 네, 뭐 한국형 고속철의 첫 번째 수출이니까 저희한테 좋은 소식인데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그게 저는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요번에 이 나라들 가보니까 이제 정부 주도로 이런 뭐 에너지나 플랜트 그다음에 인프라 이런 프로젝트들이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기업이나 우리나라에 대한 기술력의 높이 평가를 하고 있고 요번에 저희가 가서도 정부가 그러려면 이제 금융 지원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EDCF 차관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많이 저희가 체계를 갖췄기 때문에 이제는 그 고속철을 첫 번째 신호로 해서 우리 기업들의 어떤 수출과 수주에 좋은 소식들이 많이 들려올 거로 기대합니다. 그렇군요. 예. 과거에 우리가 프랑스에서 떼제베?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술을 좀 수입했던 적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우리나라도 수출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종합적으로 앞서 이제 그 에너지 핵심 광물 공급망 강화한 것도 말씀해 주셨고 이번에 수출 성과도 말씀해 주셨는데 공급망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강화한다는 거예요? 네, 지금 아시겠지만 최근에 이제 에너지하고 자원 안보가 매우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 나라는 이제 그 에너지와 자원의 부국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예를 들어 핵심 광물 예를 들면 요번에 저희 각 부처 그다음에 또 연구소 기업들이 가가지고 그 나라들과 그리고 핵심 광물의 탐사라든지 지질 조사, 수입까지 그렇죠. 지질 조사부터 탐사, 개발, 정년, 재련까지 전 과정에 거친 종합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에너지 자원의 안보에 있어서 든든한 우군을 만들고 왔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한국 중앙아시아 K 실크로드 협력 구상도 발표가 됐잖아요. 어떤 의미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요즘 같은 복합 위기 상황에서는 그 중앙아시아의 어떤 지정학적, 전략적 중요성이 커집니다. 그래서 이번에 순방 전에 저희 한국 정부가 한국 중앙아시아 K 실크로드 협력 구상을 밝혔고 이번에 각국의 원수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한국에서 한국 중앙아시아 정상회의를 제가 개최하기로 하고 모두 참석 의사를 밝힌 걸로 봐서 어떻게 말하면 K 실크로드가 이제 첫 번째 순항을 시작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K 실크로드에 대한 그 반응은 어땠어요? 반응은 이제 한국이 여러 가지 기술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K 실크로드에 보면은 이제 동행, 그 다음에 융합, 창조 이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랑 같이 가자는 거고, 그다음에 융합은 우리는 이제 과학 기술이나 제조 능력이 뛰어나고 이쪽엔 자원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창조는 또 우리하고 이쪽은 문화가 다르지만 서로 새로운 걸 만들어내자 뭐 이런 의미로 해가지고 한국의 어떤 특히 한국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나라들은 정부 주도의 지금 경제 발전을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한국의 산업화 경험이라든지 우리의 경제 발전 모델이 이 나라 입장에서 보면은 딱 자기들한테 들어맞는 그런 모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 상호 협력 관계 윈윈하는 그런 협력 관계 구축을 하고 또 앞으로 실질적으로 또 그런 협력과 계약 관계가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세금 관련해서도 여쭙겠습니다. 어제 대통령실에서 이제 주택 수와 상관없이 종부세의 사실상 폐지 방안을 논의를 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제가 오늘 여기 인터뷰 나오면서 이렇게 좀 시청자 여러분께 죄송한 거는 이제 정부가
보통 이제 세법 개정안을 마련하려면 7월 말 정도까지 마련을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많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의견도 수렴하고 있고 예.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제가 이 자리에 나와가지고 시청자 여러분들의 어떤 궁금증을 해소할 정도로 딱 부러지게 말씀드릴 수 없다는 걸 양해 말씀을 드리고 지금 주신 질문은 저희가 이제 종부세의 어떤 우리 윤석열 정부 들어서 어떤 종부세의 부담이 굉장히 과중하다라는 문제의식을 갖고 그동안에 그 부담을 완화하는 노력들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추가적으로 이거에 대한 개편이나 이 필요하다는 그런 기본 방향이나 이런 걸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데 이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그 내용을 포함해서 그다음 뭐 기본 공제 같은 것을 좀 더 확대하다든지 아니면 다주택자하고 일주택자 간의 다주택자가 이제 중과를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주택을 두세 채 가진 분이 실제로 총합을 해보면 1주택자보다 훨씬 가격이 낮더라도 종부세를 내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좀 폐지해야 된다든지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저희 검토를 해서 다음 달에 저희가 한번 국민들께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구체적인 그 안은 이제 다음 달에 발표하더라도 방향은 일단 폐지 쪽으로 가는 것은 맞는 거예요? 뭐 일단은 여러 가지 부담을 완화하는 쪽으로 가는 건 맞다고 봅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그 야당의 협력이 필요하잖아요. 야당하고는 어떻습니까? 뭐 야당에서도 일부이긴 하지만 이제 또 폐지 일부분에 대한 어떤 폐지 주장도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문제의식을 저희가 또 공감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상속세 완화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신지 궁금해요. 상속세가 뭐 국제적으로 우리 상속세율이나 부담이 높다는 것은 뭐 다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개편을 해야 된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방식이 좋으냐는 건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부분이 더 시급한 과제냐 하는 것들, 예를 들면은 뭐 상속세 같은 경우에는 최대 주주의 할증이 너무 심하다. 그러니까 할증을 폐지하다. 그다음에 또 가업 상속을 하는 분들한테 공제를 확대하자라는 것도 있고요. 60%까지 내야 된다면서요? 그렇죠. 그리고 또 가업 상속에 대한 공제를 확대하자는 그런 주장도 있고요. 요구도 있고. 그다음에 또 유산 취득세라고 해가지고 그런 부분들뿐만 아니라 또 세율과 공제 전반적인 거를 다듬자라는 여러 가지 주장들이 있는데요. 저희가 그런 부분도 같이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음 달 정도에는 제가 더 좀 구체적인 저희 정부의 방침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행 상속세율을 저희가 그래픽으로 준비했는데 일괄 공제 5억 원, 배우자 공제 5억 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저 기준이 정해질 때가 90년대 후반이요? 맞습니까? 네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좀 개정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있었겠어요, 그동안. 그래서 저희가 뭐 지난 정부 때도 있었나요? 계속 이런 얘기는 이제 여러 납세자들 통해서 있었고,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부동산 가액이 좀 올라가다 보니까 저기 해당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뭐 그런 것도 원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정책 관련해서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어제 TV에 출연을 해서 상속세 종부세 관련해서 좀 구체적인 수치를 좀 제시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좀 정책실과 지금 경제부총리께서는 상당히 신중하게 발언하고 계신데 이게 좀 서로 조율이 안 된 것 아니냐는 비판 지적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글쎄요. 그 부분은 일단 어제 성태윤 실장이 말씀하신 기본적인 방향은 저희가 항상 공유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그래요? 확정은 안 됐지만 방향은 공유했던 겁니까? 그렇죠. 근데 그렇지만 이제 아마 설명을 좀 시청자들이 쉽게 하기 위해서 아마 제가 보기엔 그러신 것 같고요. 그런데 기본 방향 자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유를 하고 있지만 이제 구체적으로 이게 언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시행하느냐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무래도 여러 가지 것들 고려가 돼야 되기 때문에 어제 대통령실에서도 아마 오후에 그런 입장을 발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달에 정부가 발표하는 내년도 세제 개편안에는 구체적인 수치와 구체적인 방안이 다 담기나요? 일단 정부의 의지는 담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여기까지 듣고 유류세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지금 8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인하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뭐 기름값이 워낙 올랐고 또 서민들이 많이 어려워했잖아요. 그래서 사실 유류세를 인하한 건데 어떻게 하기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류세가 이제 어느 나라는 유류세가 있습니다. 근데 유류세가 우리는 뭐 휘발유 같은 경우에는 한 800원 정도고 그다음에 경유는 한 500원대 후반, 600원 가까운 유류세를 좀 부과하고 있는데 리터당 세금 그렇습니다. 말씀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고유가 시대가 와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우니까 전 세계가 다 그 부분을 갖다가 좀 깎아줬다 그럴까요? 그래서 이제 그걸 탄력세율이라고 합니다. 탄력세율을 저희가 뭐 처음에는 20%에서 시작했다가 25% 해가지고 37%까지 갔었습니다.
그 석유 휘발유 기준으로 37%가 이제 25%로 와 있거든요. 예. 그 25%로 와 있는 것을 지금 어떻게 하느냐의 그런 문제였는데요. 저희가 일단은 이 부분의 탄력 세율은 연장을 하되 예. 다만 세율만 조금 조정을 해서 25% 깎아드린 거를 20% 정도로 덜 바꾸겠다. 깎아주신다는 거죠? 네. 왜 그러면 최근에 이제 국내외 유가가 조금 그래도 완만하게 하향하고 있고 그렇기 예.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 국민들의 세 부담을 최소화하는 수준이 그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예. 한 2달 정도 보고 또 국제 유가나 이런 거 상황을 보고 재연장 여부를 저희가 좀 판단하려고 합니다. 서민들 입장에서 재연장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죠. 근데 이제 여러 예. 가지 고려가 필요한 게 사실은 이 그 유류세의 일반적으로 그 탄력세율 예. 그 해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부정적인 시각도 좀 있습니다. 네. 그 전 세계적으로 저희가 유류세를 모든 나라가 유류세를 부과하고 있다가 아. 이 부분을 좀 아까 지금 것처럼 깎아주고 있다가 예. 최근에 전부 다 정상화했습니다. 그랬습니까? 예, 그리고 예. OECD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단계적으로 종료를 했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면은 취약계층들한테 지원을 하는 게 맞지. 이거는 좀 그 가격, 그렇죠. 소득 수준 관계없이 우리가 지원을 그렇죠. 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거보다는 취약계층한테 지원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라는 그런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예. 예. 저희도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뭐 경유라든지 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최근에 저희가 그 유류세 부분은 그 비록 그런 OECD 공고가 그렇지만 또 우리 국민들의 어떤 유류비 부담 예.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연장은 하되 다만 세율만 좀 소폭 조정을 하는 알겠습니다. 그렇게 결정을 내리게 된 겁니다. 예. 네. 계속해서 동해 심해 석유가스전 시추 사업. 네. 올해 예산 지금 잡혀 있습니까? 얼마 정도 잡혀 있습니까? 그 시추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 게 예. 석유공사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예. 석유공사에 저희가 출자로 재원이 한 480억 정도 좀 들어가 아, 있습니다. 물론 예, 이게 예. 전부는 아니고요. 예. 그 중에 일부를 활용을 해서 예, 예. 지금 올해 사업은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올해 사업은 할 수 있다. 네, 근데 예. 내년도 사업은 올해 지금 저희가 예산 편성 중이기 때문에 예. 그거는 저희가 관계부처 간에 협의를 해가지고 예, 예. 반영을 할 그런 근데 생각입니다. 5개 시추하게 돼 있잖아요. 네, 그럼 예. 순차적으로 할 테니까. 순차적으로요? 그렇죠. 예. 그 예산 협조가 필요한데. 네, 그러니까 그 시추를 어떻게 할 건지, 언제 어떤 일정으로 할 건지가 아직 확정이 안 된 걸로 알고 그렇군요. 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내년 예산안에 R&D 분야도 큰 폭으로 지원되는데요. 배경은 뭔가요? R&D가 이제 아마 그 얘기는 저희가 올해 예산에 예. R&D가 작년 예산보다 좀 축소됐다라는 걸 아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예. 그게 이제 R&D 예산을 저희가 감소시켰다는 뜻은 아니고 예. R&D가 좀 더 그 선도형 R&D로 가기 위한 R&D다운 R&D를 하기 위한 개혁 과정에서 예. 그 결과치로 R&D가 이제 일부 규모가 좀 축소가 됐습니다. 네. 근데 저희가 지금 개혁 과정을 지금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이걸 진행하면서 이 부분을 다시 늘린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 R&D다운 R&D, 그다음에 선도형 R&D로 전환해 나가면서 예. 저희가 그런 부분들, 뭐 우리의 여러 가지 그 양자라든지 AI라든지 그다음에 예. 첨단 바이오 같은 그런 게임 체인저 기술이라든지 우리 미래 전략 기술에 대한 국가가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는 필요합니다. 네, 그렇죠. 예. 그런 부분을 저희가 계속 그 원칙을 지켜나가고 있기 때문에 예. 그 결과치로 거기에 맞는 R&D들은 아마 지원이 더 전폭적으로 될 거다라고 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과학기술계가 R&D 예산이 많이 깎여서 어려워했거든요. 네. 예, 많이 복원해 주시고 특히 말씀하신 그런 첨단 산업 분야는 네. 더욱더 많은 지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물가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소비자 물가 지금 2달 연속 2%네요. 네. 여전히 높다고는 생각이 듭니다만 그래도 좀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보면 됩니까? 네, 제가 뭐 물가 말씀을 드릴 때 항상 좀 죄송한 마음이 예, 앞섭니다. 예. 왜냐하면 아까 소비자 물가 지수의 상승률은 저희가 그래도 2%대로 들어와서 예. 좀 하향 안정화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하반기에 가면 돌출 변수가 없는 한 예. 2% 초중반까지로 안정화될 거로 생각합니다. 예.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 국민들의 그 체감 물가, 예. 생활 물가, 장바구니 물가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것을 좀 왜냐면 그동안 아무리 상승률이 좀 하락됐다 하더라도 그동안 고물가가 누적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예. 우리 국민들의 어려움이 있으시기 때문에 네. 전 부처가 긴장의 끈 놓지 않고 이분을 잡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계속 하겠습니다. 네. 우리 경제의 효자는 언제나 수출이잖아요. 네. 수출은 좋은데 내수는 부진하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 내수 활성화를 위한 대책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그 내수 활성화 대책도 사실은 저희가 예. 이제 하반기 경쟁적 방향을 저희가 또 7월 달에 하기 거기에 때문에 담기는 겁니까? 담겨 있는데 예. 오늘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네. 결국 내수라고 하는 건 소비, 그다음에 설비 투자, 건설 투자입니다. 근데 특히 요즘 이제 설비 투자하고 건설 투자 부분이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모니터링도 하고 그다음에 어떤 애로 요인을 파악을 해서 이 예. 부분이 좀 더 살아날 수 있도록 저희가 저희가 상반기에도 정책을 폈지만 예. 그 부분도 저희가 좀 검토를 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또 저희가 그걸 위해서 국회에 법을 낸 게 있었습니다. 뭐였죠? 임시 투자세액 공제라고 그래가지고 임시 투자세액 공제요. 예. 기업들이 투자를 하면은 인센티브를 주는 겁니다. 예. 뭐 이런 부분들이 지금 지난 국회에서 좀 처리가 안 됐기 때문에 네. 저희가 새 국회에 조속한 내역도 제출해서 우리 국회에도 열심히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에 의원들의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계 전반을 한번 짚어봤습니다. 세제부터 물가까지요. 그리고 여러 앞으로 대책까지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